작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 산수화에 갖고 있는 시대성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또 과거의 산수와 오늘의 산수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또 새롭게 그려져야 될까를 고민하는 작가입니다.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산수화를 그려야 우리 환경 문제라든지 이 삶의 터전인 우리 국토의 문제라든지 이것이 같이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역에서 문화와 삶과 역사와 산수가 어우러진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 속에서 많은 이제 경험을 좀 가졌고 전국을 다녀봤어요. 특히 북한산의 경우, 북한산은 서울의 진산이잖아요. 북한산에 가보면 엄청 사람들이 많이 와요. 우리가 그게 생활의 산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들이 그 서울 생활에, 도시 생활에, 복잡한 생활 속에 있다가 쉬는 날 이렇게 산에 가서 한번 휴식을 취하고 또 좀 요즘엔 또 좀 패션화 돼가지고 아웃도어들 입고 하는 것도 하나의 멋으로도 작용하잖아요. 이 시대의 풍속도예요. 이 시대의 삶과 자연이 만나는 풍속도를 저는 이제 지켜본 것이죠. 산은 또 가봐야잖아요. 제가 가본 사람들은 뭐 지리산, 치악산, 또 저쪽에 저기 영암 월추산, 뭐 산들은 수없이 또 설악산, 그래서 산들은 제가 꾸준히 다니고 있는데 그 산에는 다 산마다의 그 조금 특징이 있어요.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북한산의 경우는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이중성 시인하고 같이 다녀보니까 제가 사실 오래 살아서 잘 몰랐어요. 근데 구석구석 참 우리의 왜냐하면 자연의 그 다양한 변화가 있어요. 어떤 그런 바위의 아름다움, 또 그다음에 또 이렇게 생태계의 아름다움, 그다음에 또 계곡의 아름다움. 그게 각종 지금 문화유산 중에서 특히 사찰의 경우는 한 계절에 가기는 뭐해서 다양한 계절에 가봤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과연 이게 서울인가 싶을 정도로 그 산사에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 그런 것이 이제 노을 같은 느낌, 노을 같은 거 보면 서울 안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구나. 결과적으로 이건 얼마나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이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환경의 마음을 후대에도 넘겨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런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자연과 문화와 공존된 함께 있는 그런 그 유산이 뭘까를 고민해 왔거든요. 서원이라든지 사찰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 자연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산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아주 오래된 고찰의 경우는 아주 우리 그 자연을 둥지로 생각해서 알처럼 건축한 부분이 있어서 참으로 그림 그릴 때 행복해요. 왜냐하면 자연과 문화의 조화, 그 상생의 관계를 그 사찰과 이 산이 잘 보여줘서 여기 와서 휴식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수행할 수 있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자연을 그리니까 좀 스케일을 키움으로 해서 압도되는 마음이 있잖아. 그다음 장쾌하고 또 뭔가 시원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거기 전경인물이 작으니까 동시에 그 크기가 스케일이 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가에서 겸재 단원 같은 사람이 왜 산수를 잘 그리냐면 그분들은 모든 화가를 다 잘했어. 산수, 인물, 하조, 신선, 뭐 정물 다 그렸다고. 그걸 내가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습해오고 기본적인 그 대상력이랑 있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해온 거여서 그게 요즘에 화첩을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화첩에서 그런 거 훈련이 된 거죠. 저는 그 화첩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현장을 가서 답사를 하고 밑그림을 그려온 사람입니다. 시각적인 기후가 많아서 금방 사진도 찍고 하지만 이제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을 오래 바라봐야 제 느낌이 고양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오래 보고 애정을 갖는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화첩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시점적으로 다양성은 있지만 전체를 못 담잖아요. 그래서 부분을 제가 장면을 담아옵니다. 화실에 와서는 이제 그 화면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이제 어떻게 구성하냐가 작가의 이제 영향인데 많은 장면에 대해서 충실했을 때 돌아와서 화실에서 장면에서 화면으로 이동하는 시점이 생기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작품의 크기라든지 스케치에 대한 바탕을 이용해서 재구성하는 것이죠. 재구성할 때는 한 화면에다가 재구성하는 묘미가 있어요. 나의 시각으로, 나의 관점으로. 그게 이제 작가로서의 어떤 그런 희열을 느끼고 어떤 작품을 내 마음대로 만들었을 때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혀 놓치지 않고 그래서 어떤 그런 자기만의 작업이 나온다는 것은 산수화의 새로운 그 시대성을 열 수 있지 않는가, 벚꽃 창신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21세기의 화가로서의 산수화를 그리고 30세기도 산수화가 나올 겁니다. 그때 산수 나는 21세기의 문화와 자연과 삶을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 삶을 그리는 것이. 또 전시 제목이
우리 북한산과 도봉을 듣다 이러한 제목이 나가잖아요. 화가 혼자서 무엇을 봤다 듣다는 것보다는 함께한 이종성 시인이 있음을 해서 그분이 또 안내를 받았고, 그래서 그분이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고, 또 그분이 또 시가 즉흥 시도 있었고, 또 돌아와서 제 작업할 때 시를 보내오면 그 시를 읽으면서 작업하는데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를 저는 화초 옆에다가 여백을 남겨서 옮겨주기도 하고 현장에 쓰기도 하고, 옛사람들이 그런 풍요가 있었어요. 그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자연스럽게 이번에도 실현된 것이죠. 저하고 우리 청산 이종성 시인하고는 한 십수년 전에 이렇게 인사동 신앙소행에서 만났어요. 그때부터 친해져가지고 우리 여행을 많이 다녔고 산을 많이 다녔고, 이 북한산을 이제 수도 없이 다니고 북한산에 대한 책도 내신 분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북한산을 왜 안 그리느냐, 청산 시인이 그걸 한번 그리시라고 이렇게 청하셔서 제가 이 시인과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와가지고 만 2년간을 꼬박 이제 매달 와서 북한산을 그리고 또 시 쓰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월간산이라는 잡지에도 연재했습니다. 지금 설악산에 집을 짓고 산에서 살기 위해 갖고 시를 쓰고 있는 이종성 시인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런 그림의 세계라는 것이 이 작품 속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 그 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작품 속에는 우리 사람과 자연과 특히 역사와 이 문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으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들여다보게 만드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도 미처 잘 발견하기 어려웠던 인문학의 세계가 거기에 정말로 탄탄하게 깔려 있었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면과 그 세계를 들여다보고 들추어서 뭔가 새로운 생각으로 길을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런 작품 속에 드러나는 그 문화의 힘.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희망적이고, 그 희망을 찾아서 사람들은 이 북한산에 와갖고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을 맞이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바로 북한산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호신 선생님이 작품 속에서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서울 시민이나 모든 북한산을 찾는 수도권 시민들도 그것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다. 그것을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루가 행복해지고 일주일과 한 달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 속에서.